동탁이 궁궐로 들어가 꺼리낌 없이 노략질을 하니 후금교위 포신이 원소를 찾아와서 원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금교위 포신이. 포신은 당시에 기도위였어요. 동탁은 반드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 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소가 말하기를 조정이 새로 안정되었으니 가벼이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요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 드렸던 해석한 부분하고 지금 원소의 말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나요? 이거 완전 우리 원소가 변했어요 아닌가? 되게 신중해지지 않아요? 조정이 새로 안정되었으니 가벼이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요. 하진이 있을 때는 거짓 명령서까지 만들면서 될 대로 되라고 일 막 저질러 놓고 지금은 분노 조절 장애가 나와버렸어. 특효약이 생긴 거야. 동탁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포신은 기도위였어요. 기도위는 독자적을 군을 이끌 수 있는 직위이고 황실의 기병을 이끌 수 있는 직위예요. 앞서 조조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조조가 184년에 일어났던 황건의 난에 기도위로 영천에서 황건한테 승리하면서 안정화시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 병사수가 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신이 하진한테 외부에서 군사를 더 모아오라고 지시까지 받았다고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런 포신이 지금 원소를 설득하고 있어요. 실제로 꽤 강하게 설득을 해요. 저 포신이. 동탁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장차 다른 뜻을 품을 것이니 지금 먼저 치지 않으면 후일 반드시 그에게 당할 것이다. 동탁군은 낙양에 지금 막 도착했으니 지금 급습하면 잡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원소를 설득을 해요.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그잖아. 물론 동탁이 예전에 서량 지역에 있는 애들이 호위군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지역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병이 돼서 발탁이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그 지역을 잘 알지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중앙군은, 낙양군은, 낙양소비군은 그 지역도 잘 알고 있는 상태고, 동탁은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허장성세에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 군사를 침략할 수 있기만 한다면 싸워볼 만했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가 돼버렸어. 이 원소가 저렇게 조용하고 신중해지는 사람인가요? 2,000명에 가까운 환관들, 수염 없는 자들을 궁중에서 도륙했던 저자가 아무튼 이후에 포신이 왕륜을 찾아가서 말해요. 왕륜이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상의해 보겠다라고 해요. 그러니 포신이 이제 자신이 거느린 병마를 이끌고 태산으로 가버렸대요. 하진이 태산 지역에서 군대를 모아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동탁은 하진 형제의 부하 군사를 깨어서 모두 장악했대요. 이게 얘기 드리면 나간 중에 세심한 배려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동탁은 병경의 군대 지휘자예요. 그잖아. 동탁은 양조 지역에서 군벌이 되었던 자예요. 병경의 장수야. 병경의 장수. 그런 동탁에게 후한 최고 군대라고 얘기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한 최고의 군대는 하진의 중앙군, 금군이다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그런 하진의 중앙군을 깨어서 장악을 했대요. 병경의 장수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역사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제가 보기에. 자 봐요. 하진은 병경에서 대장군이 된 자가 아니에요. 낙양 중앙의 군대를 지휘했던 자예요. 그리고 한암윤이 되어서 여기의 군대를 지휘했던 자고, 근데 황실 수호군이 그 명성과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병경의 장수가 깬다고 이게 설득이 된다고요? 황실의 중앙군으로서, 황실 수비군으로서의 그 위용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깬다고 설득이 된다고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금 수도 서울에 경비사령군이 있는데 그냥 단지 어느 사단에 있는 병경에 있는 장수가 그 부대를 끌고 왔다고 이 수도 경비사령부가 넘어가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앞전부터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미 군사 쿠데타를 경험을 했을 때 그땐 중앙에 있는 군대부터 장악하고 나서 외부의 군대를 끌고 온 거잖아. 근데 수도에서 아무런 적이 없었던 병경의 장수가 깬다고 저 하진의 군대가 넘어온다고? 이걸 역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역사의 기록자들은, 저 유학자들은. 왜냐면 그래야 말이 되는 구석이 생기거든. 뭐 우린 힘이 없었다. 그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방송하는 여포의 정원군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하진의 군대예요. 하진의 중앙군이라고. 하진이 대장군이었다고. 근데 하진과 함효의 군대를 장악을 했다고? 함효의 군대일 수는 있어요. 함효의 군대는 그럴 수 있지. 함효는 대장군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진의 군대가 장악이 된다고? 이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그런데 꿋꿋하게 밀어붙여요 쟤네들은. 천한자 하진의 군대였기에 동탁이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피해갈 건덕지가 생기잖아. 고귀한 자 원소는 당시에 한간을 쳐 죽였던 고귀한 유학자들의 사육자는 이와 별개다. 가능하잖아. 쟤들은 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쟤들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왕륜이 나오죠. 좋아하시는 초선과 얽히는 그 왕륜의 얘기가 나와요. 초선 이야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다른 역사적인 게 좀 완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왕륜은 예주 자사로 황군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건 측에서 장양 측과 편지를 주고받는 걸 발견을 해서 황제한테 이를 고하는데 이로 인해서 황간 장양이 꽤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어찌어찌 이제 황제한테 이제 삭삭 빌어갖고 용서를 받아요. 그래 이에 장량이 열받아갖고 이제 모함해서 이제 죽음까지 끌고 가요. 저 왕윤을. 근데 이제 하진이 여기서 하진이에요. 또 하진이에요. 그러니까 하진이 멍청한 자였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보기엔 하진은 절대 멍청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진을 지지했던 게 유학자의 아이돌인 원소와 원소를 지지하던 그룹이었다고. 절대 하진이 멍청한 자면 그런 그룹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랬대요. 멍청한 자라고. 암튼 하진이 저 왕윤을 장량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음 처에 있는 그 왕윤을 하진이 구명해서 관직에 복귀시키고 이후에 한암윤 태복이 되어 있었어요. 저때 태복은 황제가 타는 가마와 말 황제의 행차를 담당하는 관직이에요. 앞서 이제 민공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문공이 왕윤의 명으로 황제를 모시러 지금 다녔던 거예요. 그 앞전에. 그러다 이제 중앙에 인맥이 없는 동탁이 저 왕윤을 이 이후 이게 지금 189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이후 190년에 왕윤을 사도로 모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하진의 인사는 당시에는 꽤나 공정한 인사가 많았다고 보여져요. 하진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원소는 욕먹을 짓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세상공 그 빌어먹을 사세상공으로 원소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되지만 하진은 실질적으로 많은 걸 했지만 역사에 멍청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왕윤 입장에서는 황가는 분명히 적이었기 때문에 원소와 같은 편이었고 하진처럼 당시 동탁에 대한 편견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왕윤의 출신이 병주 출신이에요. 동탁은 양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왕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윤을 사도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 동탁이. 그리고 초선 얘기 나오는 여포하고 여기서 접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동탁하고 딱히 이제 척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탁의 초기 집권에 이제 왕윤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변명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기에 동탁이 정권을 잡고 아주 짧은 시기에 선정을 베풀어요. 동탁이 삼국 지연에서는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막 질러대기지만 초기에 선정을 베푸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 제2차 당고회화 때 저는 제2차 당고회화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유학자들이 왜곡해서 기록해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분명히 제2차 당고회화에 묶여 있었던 유학자들이 되게 많았거든. 184년에 일어났던 황건난에서도 복귀를 시켰지만 다시 또 막 이렇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가 미친놈이었어 그때. 근데 어쨌든 동탁이 이들을 완전히 이제 완전하게 복원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환제와 영재가 이 환제도 그렇고 영재도 그렇고 정치를 잘했던 자들이 아니야. 정치를 진짜 말 그대로 개판으로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환제와 영재가 잘못 시행했었던 정치의 일부를 개혁을 해요. 동탁이. 그리고 정부에 있었던 주요 들을 지방관으로 임명을 해서 보내요. 그래서 지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요. 이것 때문에 초반에 동탁한테 다수가 청구돼서 오기도 해요. 근데 유학자들은 이런 기록을 얘기하지 않죠. 특히 나간중이는 얘기하지 않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동탁이 지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있었던 주요들을 외부의 지방관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원소이기도 해요. 근데 그랬는데 이 지방관으로 임명됐던 자들이 동탁한테 이제 비수가 되어 오는 거죠. 그게 반동탁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정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되게 짧았어요.